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강하게 7% 정도의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1월 말이 변곡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추세가 출렁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방향이 이후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11월 말에 애매모호한 이 시장 자체를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넉놓고 있다가 왜냐 진폭이 작아서 주식을 그냥 버려두고 있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지게 되면 또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애플과 테슬라를 보시면, 자,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듯이 애플과 테슬라가 역배열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단부에서 사기보다는 하단부가 잡히는 모습, 즉,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가 잡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200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실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를 또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지셔널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쵸? 이제 역배열 추세에 처음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는 이렇게 저항선 인근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하방 위치에서 반전이 나오는 단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에 활용되는 이런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낙 그 전에 성장이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이걸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 저항선까지 요 이득 구간을 먹는 그러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좀 볼게요.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상방을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전에 이미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채권 가격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오랜만에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률과 역행하는 이제 채권 가격은 다시 하락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51선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방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또 불안한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하방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자, 200일선 저항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이득을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자, 환율이 어쨌든 상방으로 향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한국 주식과는 디커플링, 즉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하방을 지지를 끝내고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머징이나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스를 보시면 빅스는 거의 이제 하방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더 하방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다만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MACD로 보시면 이격도 자체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튀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돌발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11월 말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든 좀 더 안정화된 흐름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자, 여기서 이격도를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하방으로 좀 더 큰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있다. 자, 그래서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그렇게 지금 배팅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방을 유지해오던 추세선을 기준으로 보면, 자, 추세선을 맞고 계속해서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만들었던 갭을 메우는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세선 상단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른다 안 오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좀 1차원적으로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배열을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추세 상단을 맞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방을 찍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하더라도 세배를 하시는 분들은 20% 가까운 20에서 30% 가까운 변동폭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거래량 자체도 뭐 그렇게 많이 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때 만들었던 갭을 메꾸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또 하방 저점을 찍으러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저항선이 뚫리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추세 상단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하단, 즉 올라가고 있는 이 정배열 추세의 하단을 한번 터치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또 위험성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 진행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쵸? 거의 2달 가까이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이 하단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S&P 500이나 나스닥도 자연스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미장의 흐름이어서, 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막 비중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기의 저점을 확인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때 비중을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세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S&P 500이나 다우는 저항선 인근, 즉 이평선 역배열 저항 인근에서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랑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뭐 나스닥 지수와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QQQ 같이 이제 세배에 들어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중요한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하단을 한 번만 이렇게 찍고 가더라도 이것이 뭐 16% 거의 20% 정도의 낙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QQQ나 뭐 나스닥 역시도 뭐 다우의 어떤 하방이 시작된다면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 인근에서는 매수보다는 조금 포지션 조정을 택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지수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대추세는 아니다. 즉 추세가 이렇게 시작되는 큰 추세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큰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잔추세가 움직이면서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단기적인 조정을 대비를 하시면서 이 단기적인 하단부에서 차라리 상방을 배팅하실 거라면 하단부에서 모아가시고, 하방을 배팅하실 거라면 단기적인 상단부에서 모아가시면서, 즉 손절할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구간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잔추세가 움직일 때 여기서 숏을 치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니 하고 날아가더라도 이때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이만큼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롱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포지션을 넣으시면 이 고점에서 맞고 하방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때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돈을 번다면 모두 부자가 되셨겠지만 100% 손해를 보고 계실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까지 제가 다 케어해 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줍줍 얘기를 들은 거는 $80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금 $21에서 그런 얘기 똑같이 하신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낸 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원칙을 저한테 얘기를 하셔봤자 저는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시기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소중한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수를 연발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요런 구간에서 숏을 정리를 못해서 지금 하단부에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상단부로 튀면서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쵸? 반대로 지금같이 저항 인근에서 잡았다면 어느 정도 추세가 움직이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투자를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본인만의 원칙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